여러분, 친한 친구에게 무심코 나 요즘 좀 괜찮아라고 말했다가 관계가 서먹해지거나 심지어 멀어진 경험 말이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경험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돈 있다고 말했다가 30년 지기 친구를 잃었다는 한 60대 여성의 충격적인 고백.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깊은 해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돈 이야기가 우리의 소중한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지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생 후반부의 인간관계를 지키는 지혜 함께 탐구해 볼까요?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 바로 돈과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돈 때문에 친구를 잃었다는 말을 흔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문제가 더욱 민감해지고 치명적으로 다가올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도 나도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라는 희망과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앞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도전 정신이 있었기에 설령 지금 당장 부족하더라도 미래를 계획하며 버틸 수 있었죠. 그러나 60대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상실감, 젊은 시절처럼 왕성하게 활동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약, 그리고 남은 인생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여 돈 문제가 단순한 재정적 상황을 넘어 인간관계의 본질까지 흔들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물리적인 에너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나 역할도 변화하면서 젊었을 때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죠. 이때 돈 문제가 관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정적 여유가 있어도 없는 척 겸손하게 행동하여 오해와 시기 질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할까요?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중 하나인 인정 욕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도 이제는 좀 살만하다는 것을 주변에 알리고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특히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60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을 보상받고 이제는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소박하면서도 깊은 열망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솔직한 표현이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오해와 단절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며 자식들을 다 키우고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꾸리며 노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더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의 고생 끝에 얻은 작은 결실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집을 한 채 더 샀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랑보다는 안도감과 뿌듯함이 더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친구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내가 한턱 쏴라는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했지만 곧 모임의 모든 계산은 자연스럽게 그 여성분의 몫이 되었고 심지어는 갑작스럽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이나 보증을 서달라는 요청까지 받게 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돈 문제로 인해 친구들은 그녀를 피하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녀는 30년 넘게 이어온 소중한 우정이 한순간에 금이 가는 것을 보며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돈이 있다는 말을 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기제들을 이해하는 것이 왜 겸손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째, 사회적 비교 이론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와 가치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비교는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 평생 지속됩니다. 특히 60대에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나는 내 인생을 잘 살아왔는가, 내 노후는 안정적인가에 대한 평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시기에 나보다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친구를 보게 되면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했을까? 하는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도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60대가 되면 남은 시간과 기회가 제한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는 더욱 쓰리고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연스럽게 시기와 질투, 심지어는 분노로 이어지게 됩니다.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며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기대 심리입니다. 저 친구는 돈이 많으니 나에게 무언가 해줄 수도 있겠지? 하는 무의식적인 기대가 생겨납니다. 이 기대는 돈을 빌려달라는 직접적인 요청뿐만 아니라 식사 자리에서 계산을 하거나 선물을 주거나 어려운 일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감은 분노로 변질되고 결국 돈은 있는데 인색하다는 비난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한 만큼 받지 못했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었는지보다 받지 못한 것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기대 실망 효과라고도 불리며 관계에 큰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의 수직화입니다. 돈은 종종 권력과 등치됩니다. 돈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관계는 동등한 수평 관계에서 벗어나 한쪽이 우위에 서는 수직 관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상호 존중과 동등한 입장에서만 꼽힐 수 있는데 돈이라는 요소가 개입되면 친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닌 베풀어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의도치 않게 우월감을 느끼거나 자신이 베푼 만큼 상대방이 따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열등감이나 의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에게 솔직한 감정을 나누기 어려워지고 진정한 의미의 교류는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돈이 있는 사람도 자신이 베푼 만큼 상대방이 감사해야 하지 않거나 당연하게 여긴다고 느낄 때 실망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간극은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가난한 척 겸손하게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가난한 척하라는 것이 거짓말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의 재정적 상황을 굳이 드러내지 않고 타인의 경제적 상황을 배려하며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자랑은 잠시의 만족감을 주지만 겸손은 평생의 인간관계를 지켜줍니다. 혹시 친구가 요즘 좀 여유로워 보인다고 물어온다면 아유 뭐려. 다 똑같죠 뭐. 먹고 살기 힘들어요 라고 너스레를 떨거나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라며 겸손하게 대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의 재정적 여유를 과시하는 대신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값진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어차피 진정한 친구라면 나의 재정 상태를 몰라도 나를 아껴줄 것이고, 재정 상태를 알았을 때 멀어지는 친구라면 애초에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친구의 돈 관련 부탁, 대출, 보증 등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친한 사람에게는 돈보다 진심 어린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관계 유지에 더 효과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사람들은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거나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친구 사이인데 어떻게 거절해? 라며 난감해하지만 돈과 관련된 부탁은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잃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관계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어막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빌려주는 순간 여러분은 채권자가 되고 친구는 채무자가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절대로 동등한 우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간 친구는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여러분을 피하게 되고, 여러분은 돈을 떼일까 봐 혹은 언제 갚을까 하는 마음에 친구를 불편하게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인지 부조화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과 갚을 능력이 없다는 현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로 인해 채무자는 채권자를 회피하거나 심지어는 미워하는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불편해졌잖아? 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이죠. 이러한 감정들은 결국 오랜 우정을 좀먹고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60대 박철수 씨의 사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철수 씨는 평생 버스 기사로 일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그 결과 은퇴를 앞두고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오랜만에 참석한 동창회에서 이제 건물주가 되었다고 자랑했지만, 그 후부터 친구들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아들 보증을 서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사실 건물 매입으로 인해 여유 자금이 부족했고, 아내의 반대도 있어 어렵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건물까지 있으면서 그 정도도 못 해주냐며 서운해했고, 결국 친구들은 하나둘 철수 씨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철수 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에서는 박철수가 돈 좀 생겼다고 친구를 무시한다는 뒷말까지 들려왔습니다. 결국 철수 씨는 40년 넘게 이어온 소중한 우정을 건물 하나 샀다는 말 한마디와 몇 번의 거절로 인해 잃고 말았죠.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함께 깊은 외로움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돈과 관련된 부탁은 관계를 파괴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나도 지금 여유가 없다거나 아내가 절대 안 된다고 한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는 것보다는 친구 사이의 돈 거래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나만의 원칙이 있다. 너와 나의 우정을 지키고 싶어서라도 이 원칙을 깰 수는 없다고 솔직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서운해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여러분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친구라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진심과 함께 그 원칙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원칙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가 관계가 파탄 나는 것보다는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보다 진심 어린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60대가 되면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더 중요해집니다.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산책하고 차 한잔하며 지난 추억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소중합니다. 친구가 힘들 때 돈을 빌려주는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거나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깊고 진정한 우정을 쌓는 방법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고 마음과 시간을 나누는 데 집중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관계를 지키고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갈수록 더욱 귀해지는 우정의 참된 모습입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재산에 많고 적음보다 건강,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마음의 평안,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물론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한 돈은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은 불안감을 줄여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은 행복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심리학적 연구와 사회학적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돈을 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불안과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지혜가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물질적인 축적을 넘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 가치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께 다음 4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오히려 병원 침대에 누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거나 비싼 치료비로 인해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건강관리가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 과제입니다. 매일 꾸준한 운동, 제철 음식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숙면을 통한 양질의 휴식은 물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을 꼼꼼히 돌봐야 합니다. 건강해야 좋아하는 활동도 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활기차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신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이 진정한 행복의 단단한 주춧돌이 됩니다. 둘째,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앞서 돈 때문에 친구를 잃는 안타까운 사례를 보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바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깊은 유대감에서 비롯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소중한 관계들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돈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서로에게 진심으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며 함께 추억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주며 오랜 친구들과 소박한 교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보내는 의미 있는 시간이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회적 고립은 노년기 우울증과 치매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들이야말로 최고의 재산입니다. 셋째, 마음의 평안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은퇴, 자녀들의 독립,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 건강 문제 등 삶의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부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내려놓고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소박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명상, 요가, 가벼운 산책과 같은 활동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 독서,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에 몰두하거나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나눔의 기쁨을 느끼는 것도 마음의 평화를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소란스러운 외부 세계에서 벗어나 나 자신과의 내밀한 대화를 통해 평온함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넷째,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하는 허무감이나 내 인생은 이게 전부인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과 열정은 사라지고 사회적인 역할도 줄어들면서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할 시간입니다. 지나온 삶의 여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스스로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거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을 떠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타인도 사랑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고 부족한 부분조차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임은 분명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관계 속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돈이 있다는 말 한마디가 평생을 함께한 친구와의 관계를 산산조각 낼 수도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재정 상태를 굳이 드러내지 않고 타인의 경제적 상황을 배려하며 공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친구의 돈 관련 부탁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돈보다 귀한 것은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는 진심 어린 관심과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은행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건강한 몸과 마음, 따뜻한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세요. 60세 이후의 삶은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의 황혼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돈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으로 가득 차기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지혜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